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말 1급 실기 액세스 5회 문제4 처리 기능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리 기능 구현은 쿼리가 위주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쿼리를 만들 건데 크로스탭 쿼리라 그랬어요.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비슷하다 그랬죠. 자,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누구를 가지고 만들라 그랬냐면 주문과 물품 테이블을 쓰자 그랬습니다. 자, 주문과 물품 테이블을 띄워놓고요. 자, 크로스탭 쿼리를 만들 건데, 자, 요걸 잘 봐줘야 돼요. 얘는 연도별, 월별 주문 수량의 합계를 추출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연도죠. 필드 이름이 들어오는 게 행이라 그랬죠. 연이 행이에요. 월별의 건수, 그 월에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가, 이 부분도 행입니다. 3, 4, 5, 6 숫자만 들어와 있는 게 월이에요. 그럼 이 데이터가 년과 월 데이터가 따로 있는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 있을 거냐? 주문 날짜 보이죠? 주문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 거면 주문 날짜라는 날짜 데이터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물품이라는 테이블도 열어볼까요? 물품 테이블에는 날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 데이터는 주문 테이블의 주문 날짜인데 여기서 연도를 뽑고요. 여기서 월을 뽑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크로스탭 쿼리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쿼리 종류가 뭐가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크로스탭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행을 년을 쓸 건데 주문 날짜에서 연도를 뽑는다 그랬습니다. 그냥 바로 써도 되고요. 주문 날짜를 끌어와서 이걸 수정해도 됩니다. 자, 내가 년이라는 제목으로 만들 건데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를 뽑는 함수는 엑셀과 동일해요. year란 함수가 있어요. 주문 날짜에서 연도를 뽑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함수식이 들어가면 테이블이 사라지죠. 보이죠? 얘를 행으로 줄 거예요. 행. 두 번째, 월별 건수, 해당되는 건수, 개수를 구할 건데 뭘 갖고 구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주문 테이블에서 지금 현재 주문 날짜를 갖고 왔었잖아요. 그죠? 건수는 몇 개가 나갔다라는 거기 때문에 물품 테이블이 아니라 주문 테이블에서 가져올 겁니다. 주문 번호를 이용하면 되겠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자, 주문 번호를 가지고 올 건데 얘를 월별 건수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이름이 잘못되면 앞에 expr이라는 게 생겨요. 콜론이 안 찍혀서 그래요. 뒤에 또 이상한 게 하나 있나 보네요. 안 지워진 게 하나가 있어요. 월별 건수라는 이름으로 주문 번호를 바꿔놓고요. 얘는 개수를 구할 건데 역시 행으로 쓰인다 그랬죠. 그럼 행 두 개가 왔어요. 데이터로 들어오는 게 월 데이터로 들어오죠. 얘가 열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월은 또다시 주문 날짜에서 뽑아야 되겠죠. 자, 월 주문 날짜에서 뽑을 건데 월을 뽑는 함수는 month예요. 엑셀과 동일합니다. 얘는 열로 쓸 거예요. 그래서 행과 열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값으로 들어오는 건 누구라 그랬습니까? 주문 수량의 합계라 그랬죠. 그래서 주문 수량을 가지고 와서요. 얘를 합계를 만들 건데 값으로 쓰겠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크로스탭의 모양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보면 자, 기본 모양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결과가 틀립니다 라는 이유는 우리는 조건 설정을 안 했잖아요. 조건이 불분명히 면 또는 우동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저 조건을 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물품명이 없죠. 물품명을 가지고 올 건데 얘는 조건으로 쓸 거예요. 조건으로 쓸 건데 끝난다 그랬죠. 조건에 하나, 만약에 조건이 AND 조건이면 조건 하나, AND 조건 둘 이렇게 적으면 될 거고요. 오화 조건이면 오화 해도 되고요. 밑에 또는 이라고 돼 있죠. 아래쪽에 넣어줘도 됩니다. 끝난다라는 건 대표 문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 돼요. 저 글자를 끝난다. 만약에 대표 문자를 안 적으려면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글자 뽑아서 면하고 같은가, 두 번 글자를 뽑아서 우동하고 같은가 조건을 따로따로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일이 많아지니까 우리는 끝난다 대표 문자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like 별
면. 그러면 면으로 끝나는 거죠. 또는 옆에 오와 붙여도 되고요. 밑에 써도 됩니다. 면 대신에 이번에는 뭘로 끝난다 그랬습니까? 우동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조건 설정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결과가 동일하죠. 그래서 크로스탭 쿼리에 행과 열을 만들 때 함수가 들어갔고요. 조건을 사용을 했습니다. 조금 복잡한 크로스탭 쿼리였습니다. 얘를 이름으로 저장하자 그랬어요. 쿼리 저장, 이름은 정확하게. 자, 첫 번째 쿼리가 끝이 났습니다. 자, 두 번째 쿼리를 만들 건데 테이블을 생성하는 쿼리예요. 자, 그러면 만들기 쿼리 디자인 누구를 갖고 오자 그랬냐면 주문과 물품을 갖고 만들자 그랬고요. 테이블 만들기 쿼리를 선택해 줘야 되겠죠. 테이블을 만드는데 그 테이블의 이름이 얘입니다. 테이블 이름을 정확하게 넣고요. 자, 느낌표가 들어가 있는 쿼리를 우리는 실행 쿼리로 한다 그랬죠. 이 쿼리들은 반드시 실행까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실행까지 해주고요. 쿼리의 결과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 줘야 돼요. 자, 뭘 할 거냐면은 자, 요 상태로 만들 건데 자, 보면 매개 변수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매개 변수도 들어가고요. 결과가 화면상에서 이렇게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럼 필드부터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가지고 와야 될 필드가 첫 번째 주문 날짜, 그 다음에 물품명, 재고 수량, 그리고 요 뒤에 그림을 좀 줄여볼까요? 단가까지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자, 가지고 와야 될 필드는 네 가지예요. 보이죠? 갖고 올 건데 화면상에서 조건이 주문 날짜가 2016년 5월 1일이라 그랬습니다. 5월 1일 주문 날짜를 저렇게 설정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럼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매개 변수에 이렇게 주겠다는 뜻이죠. 그럼 매개 변수에 주문 날짜에 들어가야 되겠죠. 주문 날짜를 입력하세요라고 넣을 건데 이 날짜하고 같은 거잖아요. 일부가 아니죠. like가 필요 없죠. 자, 매개 변수는 조건의 대괄호 안에 필드로 취급하기 위해서 대괄호를 묶는다 그랬습니다. 주문 날짜를 자, 이렇게 넣을 거예요. 보이죠? 하세 요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like가 없으니까 내가 입력한 요 날짜 지금 정해놨죠. 이 날짜하고 똑같은 거를 뽑아낼 거예요. 자, 이게 매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결과를 확인하고요. 테이블 생성을 해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주문 날짜는 연, 월, 일 사이는 빼기 들어간다는 거 알죠? 자, 2016년 5월 1일이다. 0501 안 해도 돼요. 자, 했을 때 화면상에서 결과 자체가 데이터 자체가 요것만 지금 들어왔어요. 보이죠? 요렇게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해당되는 것들 모양 상태가 이것밖에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쿼리를 실행한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주문 날짜를 2016년 5월 1일과 같은 것만 들어왔잖아요. 그럼 내가 했을 때 이 날짜 위에 제목에 보면은 문제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것만 봤는데 제목을 정확하게 문제를 보세요. 해당 날짜 뭐라고 돼 있어요? 이후라 그랬어요. 그러면 조건을 고쳐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여기 앞에 주문 날짜 매개 변수 앞에 쟤는 지금 같다라는 뜻이죠. 이후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조건을 수정해 주면 자, 주문 날짜를 똑같이 월 1일로 넣어볼게요. 저거 이후가 돼요. 그래서 결과가 동일하죠. 이렇게 나타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눈으로 보는데 개수를 보면 돼요. 개수를 보고 84개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쿼리를 저장해 줘야 돼요. 쿼리 이름을 뭘로 해줘야 됩니까? 주문 확인으로 해줘야 돼요. 쿼리 이름을 저장을 하고요. 이걸로 끝을 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테이블을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테이블에 특별 주문 내역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돼요. 우린 아직 안 만들어졌죠. 그래서 테이블 생성 쿼리는
쿼리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데이터 시트 보기 위해서 반드시 실행 버튼을 눌러야 돼요. 실행을 눌러서 똑같이 2016년 5월 1일이라고 84개가 들어온다 돼 있죠. 보이죠?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까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생성하는 쿼리, 추가하는 쿼리, 업데이트 쿼리, 삭제 쿼리는 만들고 난 다음에 실행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쿼리를 만들 건데 평균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자, 함수가 들어가는 건 요약 쿼리라 그랬죠. 자, 만들기 위해서 쿼리 디자인 누구를 쓰자 그랬습니까? 주문이라는 테이블을 쓰자 그랬어요. 자, 월 주문의 수, 주문 수량의 평균인데 주문의 수는 주문 번호를 쓰자 그랬습니다. 월이 없잖아요. 월을 아까 어디에서 뽑았습니까? 날짜에서 뽑았죠. 동일해요. 자, 요약 쿼리를 선택해 놓고요. 주문 날짜를 가지고 올 건데 여기서 월을 뽑을 거예요. 월을 뽑을 건데 제목을 월로 줄 거고요. 함수가 많습니다. 자, 월을 뽑을 거예요. 월을 뽑아서 주문 횟수는 주문 번호를 갖고 오자 그랬어요. 자, 주문 번호를 이름을 주문 횟수. 개수죠. 개수. 주문 수량의 평균이라 그랬어요. 주문 수량을 가지고 와서요. 평균. 이 제목에 평균돼 있는 건 여러분들이 굳이 제목을 안 고쳐도요. 이렇게 주문 수량에 늘려보면 평균이라고 정상적으로 뜹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봅니다. 우리가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3월부터 8월까지는 맞는데 뒤에 무슨 글자가 붙었어요? 월이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형식에서 월을 붙여줘야 돼요. 형식에서 월을 붙여줄 거고요. 그리고 평균에 지금 소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걸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요. 자, 월을 필드 속성에서 형식에 지금 이게 3, 4, 5, 6 숫자였잖아요. 그 숫자 뒤에 월이라는 글자를 붙이겠다. 엑셀과 동일합니다. 자, 숫자를 나타낼 거고요. 자, 0이 숫자겠죠. 그 뒤에 월을 붙일 거예요. 보이죠? 이 통화기호 같은 게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야 요렇게 보일 거예요. 하나가 끝났습니다. 주문의 수는 건드릴 필요 없고요. 주문 수량의 형식은 소수점 자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소수점 자리를 없애겠다라는 건 0이거든요. 이걸 작업을 하고 지금 형식을 안 건드린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수점 자리를 건드리려면 형식을 바꿔야 되는데 뭘로 고칠 거냐면 일반 숫자라고 돼 있으면 화면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뭘로 고쳐야 되냐면 표준으로 고쳐야 돼요. 표준. 그리고 가보면 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얘를 표준으로 고치든지 다른 것도 볼까요? 화면상에서 보면 고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고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봐주면 괜찮아요. 그래서 표준이나 형식을 고정으로 바꿔줘야지만 소수점 자리가 변하지. 얘가 일반돼 있거나 저 자리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돼 있을 때는 소수점 자리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이걸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이라는 건 제가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표준이 의미하는 건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는 거거든요. 세 자리마다 쉼표 찍는 건데 소수점 자리 조절해 주는 거고요. 고정은 내가 원하는 소수점 자리 위치를 고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소수점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걸 월별 주문 현황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자 그랬습니다. 세 번째 쿼리가 끝났습니다. 네 번째 코드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주문 관리 폼에서 닫기라는 버튼, CMD 닫기라는 걸 찾아서요. 클릭을 하면 이벤트를 구현하자 그랬기 때문에 원클릭에서 이벤트 프로시저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뭘 할 거냐면 메시지 박스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 버튼, 아니오 버튼에
얘를 눌렀을 때 저장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메시지 박스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앞에 변수가 하나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수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그냥 A로 만들어 주세요. 메시지 박스를 이때는 가로를 연다 그랬어요. 자, 폼을 종료할까요? 라는 글자를 띄울 거예요. 글자를 띄울 거고요. 컴마 버튼 타입은 예 아니오라 그랬습니다. 컴마 제목에 그냥 액세스 돼 있죠. 그럼 제목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목을 아무것도 안 붙이면 자, 액세스라는 게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이걸 넣을 건데 자, 조건 물어야 돼요. if A가 yes냐 그냥 yes 아니라 그랬죠. VB yes냐 라고 물어야 돼요. yes이면 종료를 할 건데 뭘 쓰자 그랬습니까? do command를 쓰자 그랬습니다. 종료하는 건 close라 그랬어요. 보이죠? close. 종료를 할 건데 현재 폼을 종료할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타입은 컴마 네임도 필요 없죠? 컴마 버튼은 여러분들이 했을 때 저장하고 자동으로 저장을 하고 저장이 되게끔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바로 작업하자 그랬어요. 자, 저장 여부를 묻는다는 게 프롬프트고요. 저장을 안 하고 안 묻는다 노고요. 저장을 하고 안 묻는다가 yes예요. 우리는 yes를 선택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if를 끝내야 될 겁니다. 끝났죠? 자, 코드 창을 닫고요. 폼을 저장을 하고요. 여기서 저장하는 건 코드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없어질까봐 저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폼 보기로 가서요.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 메시지 박스가 뜨는지 아니오를 눌렀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눌렀을 때 실제 폼이 닫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